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의 재대결이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9일 남부 텍사스주의 국경 지역을 나란히 방문합니다.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주민 폭증으로 이민정책 문제가 대선의 주요 정책 문제로 부각되자 정치적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이슈 선점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텍사스주의 브라운즈빌을 방문할 예정이며, 브라운즈빌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규모의 불법 입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경 순찰대원, 지방정부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텍사스 남부 국경도시 이글패스를 방문합니다. 이글패스는 바이든 정부와 공화당 소속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 간의 불법 이주민 대응을 놓고 대립하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 국경 동시 방문은 지난해 250만 명이 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한 것으로 집계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갤럽의 지난 14일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들은 불법 이민 19%를 그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이든 대통령은 수세에 몰린 상황이지만 국경 통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패키지 안보 예산이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무산된 것을 계기로 공세가 전환한 상태입니다. 그는 23일 캘리포니아주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도 국경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언급한 뒤 트럼프가 하원 의원들에게 전화해서 바이든에게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국경안보 법안에 찬성 표결을 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고 밝히면서 국경 혼란의 책임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민정책 강화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글패스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정책 실패를 강도 높게 비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 자리에서 그는 재선 시 고강도 반이민 정책을 실시할 것을 재차 공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유세에서 불법 이민자에 대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고 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제 폐지, 대규모 불법 이주민 추방,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확대 등의 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조지아대에서 발생한 여학생 살인사건 용의자가 베네수엘라 출신의 불법 이주민으로 드러난 것을 거론하며, 그녀의 생명을 앗아간 괴물은 2022년에 불법으로 입국했으며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2022년 뉴욕의 좌파 민주당에 의해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부패한 조 바이든의 국경 침공은 미국을 파괴하고 국민을 죽이고 있다라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즉각 국경을 봉쇄하고 침공을 중단시키며 취임 첫날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범죄자 추방 작전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상승세 시동을 걸며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며 어제 5만 7천 달러를 찍은 뒤 조정을 거쳐 5만 6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7천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21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점은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6만 8,991.85달러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5만 1천 달러 선을 중심으로 등락하다 어제 5만 4천 달러를 돌파한 뒤 5만 5, 6천 달러 선을 넘어 5만 7천 달러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규모는 1조 1,100억 달러에 이르며 올해 들어 30% 넘게 올라 주식, 금 등의 수익률을 앞서고 있습니다. 시총 2위 이더리움의 가격도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3,200달러 선을 넘겼습니다. 이번 상승은 지속적인 투자자 수요가 비트코인 가격을 기록적인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릴 것이라는 낙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IRS 국세청은 백만장자와 억만장자 등 부유층과 대형 파트너사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한 해 탈루하고 있는 세금이 1,500달러 이상으로 보고 집중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최근 2년간 부유층의 체납 세금을 4,800억 달러나 걷어들인 데 이어 앞으로 10년간 탈루 추적 등을 통해 5,610억 달러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지아주 의회가 2월 26일을 현대의 날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애틀랜타에 위치한 조지아 주청사에서 현대의 날을 공표하고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최고 운영 책임자에게 이 결의안을 전달했습니다. 상하원이 초당적으로 채택한 이 결의안은 현대차가 조지아주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를 설립해 전기차 공급망을 건설하고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의안은 또 현대차가 다양한 교육기관과 손잡고 지역민에게 전기차 생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지아주 공장의 전기차 공식 생산이 2024년 4분기부터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난파선이 된 한국 축구의 키를 잠시 잡아줄 임시사령탑으로 황선홍 한국 23세 이하 축구 대표팀 감독이 선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는 한국 시각 27일 오후 제3차 회의를 열어 3월 A매치 기간 대표팀을 지휘할 임시사령탑으로 황 감독을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은 황 감독은 축구협회 소속 지휘자이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우승으로 최근 성과도 보여줬으며 국제대회 경험, 아시아 축구 이해도를 갖췄다고 그 선임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황 감독은 3월 A매치 기간 치러지는 태국과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 4차전 2연전에서 태극 전사들을 지휘합니다. 올해로 77세가 된 가수 나훈아 씨가 데뷔 58년 만에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발표하며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했습니다. 나훈아 씨는 한국 시각 27일 소속사를 통해 공개한 고마웠습니다라는 제목의 편지에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이어 세월의 숫자만큼이나 가슴에 쌓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없기에 고마웠습니다라는 마지막 인사말에 저의 진심과 사랑 그리고 감사함을 모두 담았다고 썼습니다. 그는 편지 끝에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하면서라는 문구를 추가해 이번 공연이 그의 마지막 무대임을 시사했습니다. 나훈아 씨의 2024 고마웠습니다 라스트 콘서트는 오는 4월에서 7월 인천, 청주, 울산, 창원, 천안, 원주, 전주 등에서 열립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2월 27일 화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